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오늘 찾아가는 AI 멘토링의 일환으로 AI 웹 에이전트 활용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로 웹 서비스를 직접 조작하는 방법인 코멧 브라우저 활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AI를 넘어 우리를 대신해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행동하는 에이전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멧 웹 에이전트 활용을 위한 핵심 역량을 함께 길러볼 것입니다. 먼저 코멧의 개념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기존 생성형 AI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행정 업무와 정보 수집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끌어내기 위한 5가지 요소 프레임워크 기반의 프롬프트 작성법을 마스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부터 실제 실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적용 능력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생성하거나 이미지를 그려주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멧은 기존 AI를 넘어 웹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직접 행동하는 웹 에이전트입니다. 웹페이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하나하나 수행하던 일들을 이제 AI에게 말로 시킬 수 있습니다. 클릭과 타이핑은 물론 탐색과 데이터 추출까지 AI가 직접 수행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자동화와 스마트워크의 환경을 제공해줍니다. 코멧은 인공지능이 내장된 크로미움 기반의 웹 브라우저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브라우저 안에 AI와의 소통을 위한 창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질문을 받는 창이 아니라 방문한 웹페이지의 구조와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복잡한 코딩 지식이 없어도 평소에 쓰는 자연어만으로 웹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웹페이지 인식 기술을 통해 폼 입력이나 데이터 추출 같은 작업을 AI가 대행하게 됩니다. 수동 작업과 AI 자동화의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놀랍습니다. 공지사항 수집 업무를 예로 들면 기존에는 일일이 여러 페이지를 열고 필요한 내용을 눈으로 읽어 복사한 뒤 엑셀의 수기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보통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멧 방식을 사용하면 대상 페이지에 접속해 AI를 실행하고 자연어 명령 한 줄만 입력하면 됩니다. AI가 자동으로 탐색하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코멧으로 웹 서비스를 조작하는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조작하고 싶은 학사 공지나 메일함 같은 웹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둘째, Alt+A 단축키를 사용하여 코멧 사이드바를 열고 AI의 웹페이지 분석을 시작합니다. 셋째, 원하는 작업을 말로 요청하면 AI가 현재 접속한 웹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해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표 형식으로 즉시 출력해줍니다. 코딩 없이 말 한마디로 웹 작업을 완료하는 매우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코멧 브라우저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공식 사이트인 perplexity.ai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윈도우 10과 11은 물론 맥 OS도 지원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할 때 기존 크롬의 북마크나 비밀번호 데이터를 가져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완료 후 브라우저를 재시작하고 AI 어시스턴트 기능을 활성화하면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실제로 코멧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구글에서 코멧 브라우저를 검색하고 코멧 다운로드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된 설치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하더니 설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설치 파일은 추가로 필요한 다양한 파일들을 온라인에서 다운받으며 자동으로 설치 과정을 진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네요. 실행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기존의 구글 계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냥 건너뛰고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쿠옹이라는 이름의 프로필을 만들고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기는 하지 않고 건너뛰기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켜질 때마다 코멧을 실행하고 싶지 않고 코멧에서 자동으로 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멧 브라우저를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해 볼게요. 광고는 건너뛰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어시스턴트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어시스턴트가 우측 화면에 활성화되었습니다. 단축키로 Alt+A키를 눌러도 됩니다. 네이버로 이동해라고 명령하니 실제로 브라우저가 네이버로 이동했습니다. 모델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가 코멧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모델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본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멧 브라우저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 핵심 기능과 단축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lt+A는 사이드바 어시스턴트를 열어 웹페이지 분석과 작업 자동화를 시작할 때 사용합니다. 단축키로 Alt+S를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기사나 문서 혹은 영상을 즉시 요약해줍니다. Shift-Alt+V는 음성 모드를 실행하여 대화하듯 브라우저를 제어하게 해줍니다. 코멧의 웹 서비스 자동화 핵심 활용법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방문 중인 웹페이지의 콘텐츠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미지까지 묘사합니다. 둘째, 서로 다른 여러 탭의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셋째, 문서와 영상 등의 핵심 정보를 원클릭으로 요약합니다. 넷째, 양식 작성과 웹 탐색 등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다섯째, 맥락에 따라 탭을 그룹화하고 중복된 탭을 정리합니다. 실전에서 사이드바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페이지 분석을 시킬 때는 핵심 내용을 3줄로 요약해달라는 식의 명령을 사용합니다. 여러 탭 정보 통합이 필요할 때는 2개 탭의 내용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앱기호와 함께 탭 이름을 입력하면 AI가 특정 탭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을 자동으로 채우거나 모든 링크를 한 번에 수집하는 자동화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학사공지 페이지를 활용해 실습을 진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Alt+A 단축키를 눌러 사이드바를 열고 최근 7일 공지 중 장학 내용만 추출해서 날짜, 제목, 링크, 사멸표로 만들어줘라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수신된 공지를 분석하고 5권 내외의 관련 항목을 찾아 표 형식으로 정리해 줄 것입니다. 혹시 그 내용이 틀릴 수도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정보의 정확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 시나리오는 행정 업무와 정보 수집입니다. 교내 공지사항을 수집하여 요약할 때 유용합니다. 오늘의 공지사항 중 장학이나 등록 수업 관련 내용만 자동으로 분류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 모니터링에도 강력합니다. 뉴스 사이트에서 경희대 관련 기사만 모니터링하여 최신 7일간의 기사를 제목과 링크가 포함된 리스트로 자동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시나리오는 구글 캘린더나 시트 노션 같은 업무 도구와의 연동입니다. 이번 주 회의 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거나 일정 충돌을 체크해 해결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읽어 웹 양식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노션에서 사용하기 좋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변환하여 문서화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이메일 화면에서 이메일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도 가능합니다.
코멧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웹 서비스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지메일이나 아웃룩 같은 이메일 서비스, 구글 시트와 문서, 노션 같은 업무 도구가 지원됩니다. 또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뉴스 사이트, 그리고 각종 행사 정보 페이지도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수집이나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논문 자료 검색, 학사 일정 확인 등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의 5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째, 어디서 작업할지 나타내는 대상 서비스인 웨어. 둘째, 무엇을 할지 정하는 작업 내용인 what. 셋째, 범위나 키워드를 지정하는 필터 조건인 필터. 넷째, 결과물의 형태인 포맷. 다섯째, 후속 작업인 액션입니다. 모호한 명령어와 구체적인 명령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공지사항 좀 정리해줘라고 하면 AI는 어떤 공지인지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좋은 예시처럼 현재 페이지 공지 중 최근 일주 장학금 관련만 추출해 날짜, 제목, 링크, 사멸표로 최신순 정리라고 하면 대상과 조건 형식이 모두 명확해져서 실패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을 명확히 하고 조건을 구체화하며 형식을 지정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4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탐색 범위를 현재 페이지나 1에서 3페이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서술하십시오. 둘째, 필터 조건을 명시할 때 최근 7일 혹은 장학금 포함과 같이 구체화하십시오. 셋째, 출력 형식을 사멸표나 분릿 리스트 등으로 보다 정확하게 지정해 보세요. 넷째, 만약 결과가 미흡하다면 중복 제외하고 다시 추출해줘와 같이 제지시를 통해 결과를 개선해 나가십시오.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사공지 게시판에 접속해봅시다. Alt+A를 눌러 사이드바를 연 뒤 화면에 있는 프롬프트 예시를 입력합니다. 공지사항 정리를 요청하여 정돈된 표를 얻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다음 실습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3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첫째, 네이버 뉴스에서 최근 7일간의 경희대 관련 기사를 찾아 사멸표로 정리해 보십시오. 둘째,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 행사 일정을 수집하여 일자별로 정리해 보십시오. 셋째,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한 뒤 핵심 섹션을 5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이 모든 실습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한 공개 데이터만을 활용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까요? 아까 설치한 코멧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어시스턴트 창을 열어봅시다. 새 탭에서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해라고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새 탭을 열고 여기에서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해당 공지사항 요약해라고 명령을 내려볼게요. 해당 내용을 잘 요약해주네요. 별도 명령 없이 ALTS 단축키를 눌러도 자동으로 요약해줍니다. 이번에는 최근 한 달 동안의 공지사항을 전부 수집하고 내용을 요약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정말 최근 한 달간의 공지사항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주네요. 조기 졸업 관련 공지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공지사항이 있다면 그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명령을 내려볼까요?
이번에는 중간고사 시행 관련 안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봅시다. 중간고사 시행뿐 아니라 다른 공지사항까지 모두 읽고 요약해주네요.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할게요. 엑셀에 복사핸드 붙여넣기 하기 좋도록 표로 만들어주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새로운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뉴스로 이동하라고 명령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페이지로 한 번에 이동했습니다. 한국경제뉴스에 오늘 뉴스 내용을 요약하라는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한국경제 페이지의 내용들을 읽고 나름대로 열심히 요약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코스피백 변동에 대해 정리하고 표로 만들어 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코멧 브라우저가 스스로 열심히 데이터를 분석 중입니다. 코스피백 대신 상위 10개에 대한 주가 변동안 정리해주세요. 500개는 너무 많은가 봅니다. 이번에는 음성 모드를 활용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려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음성 모드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V입니다. 나무 위키 페이지로 이동해. And the NamuWiki page should be open now.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고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소설 데미안 페이지로 이동. 페이지 이동했습니다. 데미안 내용 소설 요약해줘. 이 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아직 다 로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소설 내용 요약을 위해 잠시 기다려줘.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린 시절 선과 악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불량 소년 크로모에게 협박당하며 두려움 속에 살던 싱클레어는 새로 전학 온 데미안을 통해 선악 이분법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 싱클레어는 방황과 유혹을 겪지만 피스토리우스와 에바 부인 등 다양한 인물을 만나며 자신 안의 빛과 어둠을 모두 포용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갑니다. 결국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속에서 데미안과 재회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데미안을 읽은 사람이 다음에 읽으면 좋을 소설 추천해줘. 데미안을 읽은 후 비슷한 분위기의 철학적 성장 소설을 찾는다면 같은 작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가 많이 추천되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그리고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좋은 선택으로 거론됩니다. 그럼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시다르타 검색해줘. 아쉽게도 교보문고 사이트로 이동은 했지만 시다르타 검색에는 실패했습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시다르타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했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시다르타 책을 다시 검색해주세요. 시다르타 검색 결과 페이지를 다시 열었어. 이제 원하는 책을 살펴볼 수 있어. 이 기능은 코멧 브라우저가 아직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시다르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교보문고의 시다르타 책 사용자 리뷰 분석해줘. 교보문고에서 시다르타 책들은 대체로 리뷰 평점이 9.6에서 9.8 정도로 매우 높고 독자들은 고전 문화, 자아 탐구, 성장과 수행의 철학적 내용에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판본마다 평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9점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어 독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태야. 자, 이제 음성 모드를 끄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음성 모드입니다. 우측 하단의 마이크를 클릭하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시다르타 책 클릭해. 그리고 명령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쉽지만 직접 클릭해서 이동해주지는 않네요. 직접 책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다르타 책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시다르타 책의 가격은 얼마야? 책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네요.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데이터 분석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10명 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이 얼마인지 물어봅시다. 정확하게 평균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계산 과정까지 알려주네요. D12셀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해서 넣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를 써야 할까요? 코멧 브라우저가 함수 이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이렇게 함수를 직접 입력하니 평균 점수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가장 성적이 높은 학생이 누구인지 물어볼까요? 역시 이 정도는 간단하게 답을 찾아줍니다. 이번에는 액기오를 활용해 특정 탭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까 열어놨던 탭을 액기오를 사용해서 선택하고 가격을 물었습니다. 해당 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답변해주네요. 그럼 알라딘 홈페이지에서는 이 책이 얼마인지 물어봅시다. 알라딘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네요.
최근 구글에서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코멧 브라우저처럼 제미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미나이인 크롬을 구글에 검색하고 처음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제미나이인 크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동작 화면 소개 영상을 보면 코멧 브라우저와 매우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 기능을 사용 가능한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아직 윈도우 데스크탑에서는 해당 기능을 쓸 수 없고, 맥북 노트북에서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네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라면 아마 모든 분들의 크롬 브라우저의 제미나이인 크롬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은 제 맥북의 크롬 브라우저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에 제머나이에게 물어보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코멧 브라우저와 똑같이 생겼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제미나이가 성실하게 답을 해주네요. 네이버로 이동하라고 명령해 보겠습니다. 코멧 브라우저와는 달리 직접 네이버로 이동해주지 않네요.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직접 이동해 봅시다. 네이버의 뉴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무 기사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측 상단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를 클릭하고 이 뉴스를 요약해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이 뉴스 내용은 잘 요약해주네요. 다른 뉴스 기사를 클릭하고 요약해달라고 해도 역시나 요약은 잘해줍니다. 코멧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대화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으로 직접 대화를 해볼까요? 우측 하단의 라이브로 대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음성 대화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미나입니다. 라이브 채팅에서는 대화만으로 복잡한 주제나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어요. 다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정보를 잠깐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제가 가진 음성 중 하나를 듣고 계시지만 저는 또 다른 재미나 제 음성은 설정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채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홈페이지로 이동해. 아쉽게도 원하는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해주지는 않네요. 네, 저는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제어할 수는 없어요. 대신 사용자가 보고 계신 웹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거나 특정 정보에 대해 검색해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번에는 아까 코멧 브라우저 실습에 사용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 내용 요약해줘.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코멧 활용 예시 데이터라는 제목의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여기 10명 학생의 수학 성적 평균은 얼마일까? 화면의 스프레드시트에는 10명의 학생 이름과 학과, 학년, 수학 성적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수학 성적 데이터를 직접 계산해 보면 평균은 84.5점입니다. 이제 음성 모드를 종료하겠습니다. 1학년은 몇 명인지 물어보겠습니다. 1학년은 2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찾아내네요.
지금까지 코멧 브라우저, 그리고 추가로 제미아이 크롬을 활용한 실습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코멧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보안 가이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기밀 문서가 포함된 작업을 할 때는 데이터 전송 범위를 확인하고 민감한 정보는 미리 제거하십시오. 공개 데이터 위주로 활용하는 설정을 권장합니다. 또한 AI가 추출한 정보의 정확도를 날짜나 링크 중복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반드시 유관 검토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사이트는 미리 로그인 상태를 유지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멧은 한 문장의 자연어로 웹 작업을 처리하는 강력한 웹 에이전트입니다. 클릭과 타이핑 데이터 추출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우리 업무를 돕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웨어와 필터 포맷 액션이라는 5가지 요소 프레임워크를 갖춘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필수입니다.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하게 실습하고 결과는 항상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을 업무 자동화로 직접 실현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